3차시에서는 주로 이제 이 꽃과 잎 모양, 뭐 이런 것들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왜 필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나무나 풀들이 각각 자기만의 색깔, 또 자기만의 모양으로 이렇게 꽃들이 피고 있죠. 어, 꽃을 피우게 되는 이유는 뭘까? 결국은 자기 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끊임없이 종을 유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근데 이제 그 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럼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지만이 그 씨앗이 퍼트려 식물이 걸어다닐 수가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식물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동물 같은 경우는 암컷과 수컷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신호를 보내서 여러 가지 페로몬이라든지 또는 울음소리라든지 이런 신호를 보내서 만나는데 식물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대개 식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이 있고 암술이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수술들이 있는데 이게 같은 꽃 안에 이렇게 암술과 수술이 있지만 만날 수가 없잖아요. 또는 이제 이렇게 암꽃과 또는 숫꽃이 이렇게 별도로 있는 나무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뭘 이용하죠? 곤충이라든지 새라든지 또는 물, 바람, 동물들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특히 곤충들이 많이 이 꽃을 찾기 때문에 곤충들을 유인하기 위한 색깔, 냄새, 모양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는 것이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에 는 주로 봄에 피는 꽃은 낮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는 장일식물이라고 그러고, 가을에는 낮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단일식물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관계가 없는 것들은 중일식물이라고, 식물의 꽃이 어떻게 피냐에 따라서 식물에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꽃잎의 색을 결정하는 색소는 우리가 이제 가을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을철에 수국, 여기 보면 수국이 있잖아요. 수국, 지금 봄철에 나팔꽃, 국화 이런 거 보면 색이 다양하잖아요. 노란색도 있고 뭐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수국 같은 경우는 아주 빨간 거, 그 다음에 뭐 흰색도 있고 약간 보랏빛이나 푸른빛을 띠고 있는 색도 있죠. 이게 다양한 똑같은 꽃인데 한 나무에서도 여기 보시면 약간 보라색을 띠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분홍빛을 띠고, 또 여기는 없지만 아주 진한 색깔을 띠고 있는 거, 여기 보면 이렇게 옅은 보라, 파란색처럼 보이는 거, 이게 수국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전부 다 여기 있는 색소에 따라서 색소의 종류, 색소의 농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조합이 어떻게 일어나에 따라서 아주 붉은색이 나타나기도 하고 푸른색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보라색이 나타나고 옅은 분홍색,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주로 그 땅의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서 그래요. 되게 우리가 산성도가 pH가 1부터 14까지가 있는데요. 1부터 14까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pH 산성도는 1부터 14까지 있는데 7이 중성이라고 그랬죠. 7이 중성인데 이쪽으로 가면 알칼리성이고 이쪽으로 가면 산성이에요. 그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4 정도 돼요. 굉장히 강한 산이죠. 근데 이제 알칼리성으로 가면은 뭐 NaOH, 뭐 이런 거, 수산화나트륨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근데 우리 모든 생물들은 약 6.5에서 한 8.5 정도 적응해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지대에 적응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식물들이 7을 중심으로 8.5 쪽으로 가까이 가면 여기 보시면 푸른색을 띠고 이렇게 푸른색을 띠고 그 다음에 산성 쪽으로 가면 붉은색을 띠고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뭐 리트머스 시험지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실험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하고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산성도에 따라서 식물의 그 꽃의 색이 변하는 게 수국이라 나팔꽃, 국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란색, 주황색으로 피고 있는 것이 카로티노이드라는 그런 그 색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단풍이 들고 이런 것도 안토시아닌이나 카로티노이드 이런 것들이 많이 이게 그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변한 것이죠. 이 중에 이제 안토시아닌은 아까 수국이나 나팔꽃에 작용하는데 이렇게 토양의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진다 하는 것이고요. 엽록소는 녹색을 띠고 있고, 플라보노이드는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색소에 따라서 꽃의 색깔이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것이고, 곤충을 부르는 꽃색은 우리나라에 주로 사는 자생식물들은 대개 다 충매화라는 것은 곤충이 수분작용을 해서 암술과 수술을 만나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충매화, 새가 만나게 해주는 것은 조매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 5월에서 6월에 꽃을 피운다 하는 것이 약 50% 정도 그런다고 그래요. 산딸나무, 마가목, 흰말초나무, 층층나무가 있는데 뒤에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 벌레들도 활발한 작용을 하고 새들도 활발한 작용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주로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동물들의 우리가 동물들 주기하고 맞춰서 나중에 기후변화 시간에 하겠지만 이 식물의 계절성이 바뀌어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이 계절성이 바뀐다는 것은 개화 시기가 바뀌는 거예요. 물론 곤충도 같이 바뀌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개나리가 또는 이 산수유가 대개 3월 말에서 4월에 피어야 되는데 2월에서 3월 초에 피어버리면 곤충이 미처 깨어나지 못해서 수분작용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곤충은 꿀을 빨 수 있는 꽃이 없어서 서로 이것보다 그 생태계의 비균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생태계의 어긋남이라고도 해요. 서로 만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생태계 어긋남.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종 다양성이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큰 문제로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곤충과 식물들은 서로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곤충이 많이 활발한 시기에 꽃도 피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노출이 많은 이 시기에 5월, 6월에 주로 많이 요즘은 이제 3월, 4월, 5월, 6월에 꽃이 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눈이 광수용체의 눈이 빨간색, 녹색, 청색 이런 것을 동일한 비율로 자극을 받아서 흰색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곤충은 흰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흰색으로 보이지 않는 대신에 꿀이라든지 꽃가루, 향기 이런 것에 더 꽃들이 투자를 함으로써 곤충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꽃의 변신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유난히 흰꽃이 많은 이유가 뭘까? 굉장히 많아요, 여름철에. 꽃가루 같은 현화식물 중 80%가 이렇게 흰꽃을 피운다고 그렇고요. 이것은 오랫동안 곤충하고 서로 돕고 돕는 상리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곤충은 꿀을 얻고 꽃에서
꿀이나 꽃가루를 얻고 식물은 수분작용을 해주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상리작용이라고 해요. 공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흰색으로 꽃이 핀다는 이유는 곤충에게 보낸 일종의 그 신호로서 색, 생김새, 향기, 무늬 등을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 그래서 벌은 빨간색을 잘 찾지 않고 보라색을 많이 찾는다 하는 것도 이제 많이 밝혀져 있고요. 인간의 가시광선 파장 영역대 빨주노토 파나포 인간은 이렇게 식별을 하는데 벌은 청색, 녹색, 자외선, 수용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만 구별한 노란색, 녹색, 청색, 자외선만 식별하고 빨간색은 거의 식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람은 볼 수 없는 근적외선을 넘어서 원적외선 영역까지도 곤충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서로 곤충과 그 식물의 상리공생, 서로 돕고 돕는 공생, 이것 때문에 그렇다. 오랫동안 진화되어 왔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봄에서 여름철 피는 흰 꽃들이 이제 산사나무, 이게 가을이면 그 아주 작은 미니 사과처럼 열매가 굉장히 예쁘게 열려요. 빨갛게. 조팝나무는 지금 제가 그 아파트 정원에 나가 보니까 조그만 이 조팝나무들의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해서 올해 이제 상당히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가목이라는 아까 마가목의 열매를 보여드렸는데 꽃은 이렇게 거의 뭐 구별이 어려워요. 마가목이나 산산 이파리가 틀리죠. 산딸나무는 열매가 산딸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꽃잎이 4개 하고 이를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이를 쳐다보고 있고 화빼나무 그 다음에 고추나무 열매가 꽃이 고추 비슷하게 꽃이 핀다. 그런데요, 다 흰 꽃인데 구별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산사나무, 팥배나무, 마가목 이것들은 꽃이 비슷해요. 백꽃도 비슷해요. 백꽃 비슷한 모양. 이거는 조팝나무 이렇게 집단을 피기 때문에 구별하기 쉽고 산딸물은 독특하니까 쉽고요. 고추나무도 구별이 쉬운데 또 구별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또 밤에만 피는 꽃은 달맞이꽃이 있죠. 이거 온도에 예민한 달맞이꽃은 그렇고요. 또 하늘타리꽃이나 밭꽃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은 그 햇빛에 따라서 일주기성 리듬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은 그 꽃이 피는 운동은 팽창 압력 얘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그 밤에 꽃이 피고 또 낮에 꽃을 닫는 이유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물의 증발 이런 것도 관계 있고 또 곤충 행동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달맞이꽃은 이렇게 밤에만 피는데 이렇게 낮에 피는 달맞이꽃도 있어요. 낮 달맞이꽃이고 이거는 조경 꽃밭에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죠. 요즘은 이쁘기 때문에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뭐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보면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꽃들은 뭐 벚꽃이 곧 필 것이고 자두꽃, 살구 다 봄에 피는 것들이죠. 매화, 목련, 진달래, 개나리, 생강나무, 산수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뭡니까? 앵두나무죠. 앵두나무 꽃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개 꽃이 피는 경우는 앞에서 이야기했죠. 광선의 영향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 꽃이 펴지는데 단일식물은 밤이 긴 상태니까 주로 이제 가을에 피는 꽃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낮이 길어지는 장일식물들은 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영향은 가을에 꽃눈이 생긴 것처럼 개화가 돼서 겨울을 이뤄내고 꽃을 핀다 하는 것이 이제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꽃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가을에 잎이 지기 전에 꽃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으로
꽃눈에 영양분을 저장해. 모든 생물들은 그 번식을 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이렇게 저장한 것 같아요. 근데 봄에 먼저 꽃을 피우는 건 꽃이 결국은 종자를 번식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꽃눈에 영양분을 광합성 때 저장했다가 봄에 이렇게 터뜨린 거죠. 이렇게 온도라든지 광선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피는 것들을 말합니다. 매화와 벚꽃 차이. 얼른 보면 우리가 구별하기 어려워요. 이게 매화꽃인지 벚꽃인지. 다만 차이는 보면 매화는 가시가 좀 달려있죠. 벚꽃은 가시가 안 달려있고, 근데 매화 나무는 가시가 달려있고 벚나무는 가시가 달려있지 않죠. 근데 꽃은 색깔도 과도 장미가로 똑같고 꽃잎 5장이 비슷해서 색도 비슷해요. 근데 약간의 차이는 매화는 흰색에 가깝고, 물론 홍매화라고 있어요. 빨간 매화 뭐 그런 것도 있고 차이는 있어요. 흰색에 가깝고 벚꽃은 연한 분홍색, 약간 분홍빛을 띈다 이 말이죠. 꽃자루가 짧아요.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에 매화는 그대로 꽃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벚꽃은 꽃자루가 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뭇가지가 있으면 꽃이 이렇게 피는 놈들은 벚꽃, 이렇게 피는 놈들은 매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달린 열매를 이제 버찌라고 그러잖아요. 버찌 조금 있으면 버찌 꽃 지고 나서 버찌가 달아서 굉장히 이제 땅을 더럽히는데, 열매도 이런 식으로 열리고 여기는 매화는 열매가 이런 식으로, 열매는 여기 굉장히 작고 여기는 굉장히 크죠. 이렇게 열리죠 이제. 그래서 열매도 가지에 바짝 붙어서 그 꽃 모양도 약간 동그란데 꽃의 끝잎이 약간 갈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산수유나무와 생강나무는, 이게 지금 산수유고 이게 생강나무인데 두 개 다 그냥 육안으로 보면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름이 틀려요. 여기는 청청나무과고 생강나무 농나무과인데, 그냥 나무만 보면은 이 생강나무는 줄기가 그 약간 그 녹색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산수유는 줄기가 굉장히 거칠어요. 얘는 매끈한데 막 뭐 피부가 텄다고 그럴까? 그것처럼 좀 매끈하지 않아요. 껍질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꽃잎도 이렇게 한데 이렇게 뭉쳐서 피어요.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피고, 꽃자루가 약간 길어서 이렇게 흩어져 보인다. 근데 요것들은 꽃자루가 짧아서 이렇게 더 촘촘히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열매는 산수 열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빨갛게 열리는데, 생강나무는 이렇게 검게 열리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산수유는 정원수로서 마을 인근에 주로 많이 심어져 있는데, 생강나무는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 왜 생강나무라고 했냐? 잎이나 이 줄기를 우리가 씹어보면 또는 코로 냄새를 맡아보면 생강 냄새가 나요. 그래서 생강나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죠. 진달래와 철쭉은 얼른 보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항상 잎보다 꽃을 먼저 핀다. 그리고 진달래는 거의 개나리 피는 시기에 피어요. 여수의 영치산 진달래 축제 열리잖아요. 언제 열려요? 굉장히 빨리 열리죠. 3월 중순에서 말일 사이에 열리는데, 철축 축제는 보통 4월 달에 열리잖아요. 4월 초에. 이게 좀 차이가 있죠. 한 달 정도 뒤에 철쭉이 핀다 하는 것이고, 식용이 가능해요. 진달래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참꽃이라고 그러죠. 먹을 수 있어요. 진달래는 이건 진달래인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철쭉은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 그래서 객꽃이라고도 해요.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선나무라는 게 있어요. 미선나무. 이게 부채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특산종인데 거의 그냥 보면 개나리처럼 생겼죠. 개나리처럼. 그런데 하얀색, 흰색 개나리처럼 생겼어요. 흰색 개나리처럼. 그런데 여기 있는 열매가 부채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미선나무,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부채. 한국 특산, 한국에만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자라고 있는 한국 특산종입니다. 요즘은 적용수로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없었지만 많이 번식을 해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개나리는 우리가 잘 알죠. 개나리는 한국 토종이고 꽃잎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갈라져 있어서 흔히 알고 줄기가 이렇게 갈색을 띠고 있어요. 줄기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동안 잘 몰랐었고요. 거의 비슷해요. 여기 이런 게 이제 영춘하라는 건데 이거 중국 북부에서 원산지인데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차이가 있죠. 2개가 더 많죠. 어떤 것은 5개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줄기가 이게 녹색이에요. 담장에 이렇게 개나리가 우리나라에 주로 많이 심어 있는데 어떤 곳은 이렇게 영춘화가 심어져 있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나리와 영춘화는 둘이 다 물풀의 나무과로 똑같은데 종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토종, 우리나라 토종이 개나리고 꽃잎의 그 장수도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산초나무와 초피나무로 아까 제가 이제 그 방앗잎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그 허브와 비슷하다. 근데 이 나무 허브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무 허브. 그러니까 이게 향신료죠. 향신료. 지금 초피나무는 우리나라에는 주로 추어탕, 민물 매운탕 이게 이제 비린내가 나잖아요. 이런 데 넣어서 먹고요. 순천이나 광양 같은 데는 그 김치에도 넣고 특히 도산 갓김치에도 이런 것을 넣어서 먹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약 효과도 있죠. 약 효과도 있고 여기 열매를 먹기도 하고요. 열매 기름 굉장히 고급 기름이라고 해요. 아니면 여기는 이제 이런 줄기들을 말려서 이걸 갈아가지고 가루로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산초나무나 초피나무 성분도 비슷하고 거의 뭐 구별이 어려워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게 여기 있는 게 산초나무인데 이 산초나무는 잎이 둥글다. 이게 잎이 이렇게 둥근 모양을 띠고 있고요. 가시가 여기가 가시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여기 하나 가시가 있고 여기가 어긋나 있죠.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어긋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있는 초피나무는 잎이 훨씬 거칠죠. 이렇게 잎이 거칠어요. 여기 보면 잎이 이렇게 거칠죠. 얘는 둥근데 그리고 여기 보세요. 가시가 여기 있고 여기 그 양쪽에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마주난다 이 말이에요. 마주나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얘들은 호랑나비가 좋아하고 또 제비나비 같은 게 좋아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산초나무나 초피나무는 흔히 우리가 산에 등산이나 산책하다 보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 있는 생강나무도 그렇고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눈여겨보면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미래 등굴
청가시 덩굴 비싸요. 이게 청가시 덩굴이고 청미래 덩굴인데 특히 이 청미래 덩굴은 그 항산화제가 주 노화를 방지하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설사라든지 염증 이런 거를 방지해주는 항암 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항암 효과도. 항암 효과도 있다고 그러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서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망개떡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떡집에서 팔기도 하는데요. 여름철에 떡이 쉽게 부패될 수 있는데, 이게 이런 그 항산화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패하지 않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조금 고급스럽게 판매를 하고 있죠. 여기에다 싸서 만개떡을 파는 거죠.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근데 두 개 이파리 모양도 다르고 이게 다르지만은 이게 이제 청미래 덩굴 열매예요. 이 청미래 덩굴은 열매, 잎, 줄기, 뿌리 모두 다 약효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꽃이 없어서 무화과가 이게 그냥 꽃이에요. 이게 까보면 열매처럼 되어 있는데 까보면 꽃이 들어있는 거죠. 열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꽃이에요. 이것을 벌려보면은 작은 꽃들이 굉장히 우리는 이 꽃을 먹는 거죠. 겉으로는 꽃이 보이지 않지만 맨드라미도 마찬가지로 꽃잎이 없어요. 맨드라미는 꽃잎이 없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 하는 식으로. 꽃의 모양이 여러 가지 거죠. 이제 이쪽으로 와서 보면 잎 모양은 환경이나 기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겨울철이 길고 추운 지방은 여기 있는 것처럼 침엽수가 많이 자라고 있죠. 뾰족한 침엽수가 많이 자라고 있죠. 우리 침엽수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같이 있는 이거 소나무라든지 뭐 전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말하고, 그 다음에 활엽수는 단풍잎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말하죠. 이런 거 다 활엽수 이런 거 활엽수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침엽수라고 할 수 있고, 더운 지방에서는 나뭇잎이 크고 넓적하다. 그다음 그래서 겨울철에 핀 북유럽 같은 데는 햇빛이 자작나무 뭐 이런 것들 햇빛이 없고 건조적에 태자한 수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자라는 것이고, 수분과 열을 그 잎이 난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잎이 넓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한라산 같은 경우는 이게 아래쪽은 한렵수인데 한라산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이쪽에는 이제 구상나무라든지 고산지대에 사는 지리산도 마찬가지고 이 침엽수가 많이 자라고 있는 그런 그 모양새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잎 모양은 그 종류에 따라 틀이 달리고, 예를 들면 칡 같은 경우는 잎 모양이 넘어가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놈은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 있는 것도 있어요. 칡잎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진화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은 이것은 바람을 맞으면 한꺼번에 부채처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잎이 찢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바람을 맞아도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진화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턱잎이라고 해가지고 잎에 어떤 그 잎자루가 가지에 달라붙어 있는 부위, 작은 반월 뾰족한 이게 뾰족한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잎을 턱잎이라고 그러고, 이건 전체 잎인데 요것을 우리는 잎몸이라고 그러고, 요걸 여기 있는 거 이걸 주맥, 요거는 측맥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요걸 잎자루라고 그러고, 뭐 참고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독일의 그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턱잎은
턱잎을 작게 만드는 이제 단백질이 LMI1이라는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잎의 형태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잎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것을 좀 그룹화해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원형, 그 다음에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원형이죠. 이건 넓은 모양의 타원형. 이건 4번은 달걀처럼 되어 있다서 난형. 이거는 긴 장타원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건 타원형이고, 이건 뭐 도환형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거 뭐 삐침형이죠. 8번 같은 경우는 바늘 모양으로. 이게 주로 이제 침엽수들이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모양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14번 같은 경우는 신장형, 콩팥처럼 되어 있다 해서 15번은 하트 모양이죠. 그래서 심장형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죠. 심지어 이런 23번 같이 민들레형, 그 다음에 21번 삼각형, 22번 재금형, 다양한 모양, 나팔꽃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을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20번 극형, 19번 심장상 화살형, 모양도 뭐 그냥 이런 여러 가지 그 모양들이 이파에 실제 찾아보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환경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물과 상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밑에서 꽃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색깔을 하고 냄새, 향기를 내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본인이 종자 번식을 하기 위해서 곤충이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것을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의 것들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경쟁 관계는 그것들을 곤충들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어느 정도 유리한, 사람으로 말하면 협약을 맺은 애들하고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앞에서 이야기했던 생태계 서비스 약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ABS라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후진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식물이나 동물에 대한 어떤 그 유전 자원들을 다른 나라들이 이용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ABS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을 보호하자는 어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식물을 건강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국제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쭉 이제 식물의 이용이라든지 지구의 생명을 드러내는 나무주라든지 꽃을 피우는 이유를 3주차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각 주차별로 특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양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꽃을 주제로, 식물을 주제로 오늘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4주차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